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은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를 노린 계획범죄였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붙잡힌 피의자 3명은 2, 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재무부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보조금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공해 미국에서 조립한 배터리의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가량 보조금을 받게 돼 미국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 대다수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7부 능선에서 산불이 나 51분 만에 주불이 진화되는 등 오늘 하루만 10여 건의 산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남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장 첫날인 오늘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서는 시민들이 4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봄꽃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근로시간 개편 논란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지지율이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민생을 챙기며 분위기 반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보수의 텃밭 대구를 찾아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하고 서문시장 100주년 맞이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4일 법원에 출석해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갑은 차지 않고 비공개 머그샷을 촬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이 한밤중에 납치돼 살해된 사건. 이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행의 목적은 금전, 특히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노렸습니다. 이들의 범행과 체포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저항하는 40대 여성을 1분 만에 납치하고 사라진 30대 일당. 이들은 범행 후 약 30분 뒤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했고 경기 용인을 거쳐 대전까지 내려갔습니다. 여성을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의 시신을 유기한 뒤 충북 청주로 이동할 때는 렌터카를 이용했습니다.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진 건 어제 오전 10시 45분쯤. 범행 차량을 벌인 피의자들은 경기 성남으로 도망쳤고 이곳 모란역 역사 안에서 일당 중 한 명이 먼저 검거됐습니다. 붙잡힌 30대 피의자는 가상화폐를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약 2시간 반 뒤 경찰은 신흥역 인근 모텔에 있던 30대 공범도 체포했습니다. 근데 경찰분들이 먼저 좀 협조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중범죄자라고 납치범이라고 하셨어요. 잡힌 두 남성은 따로 택시를 이용해 성남에 도착했고 여기서 다시 만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일당에게 범행을 지원한 세 번째 공범도 서울 논현동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부검을 통해 일당이 여성을 살해한 시점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번 범행은 2-3달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사무실 인근에서 대기하다 미행을 시작했고요. 범행 후에도 대포폰과 현금만 사용했고 옷을 바꿔 입거나 택시를 여러 차례 바꿔 타며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선한빛 기자의 보도 보시고 남은 궁금증은 뉴스 추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2-3달 전부터 범행을 모의하고 준비했던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공범 가운데 법률사무소 직원인 C씨가 무직인 A씨와 주류회사 직원인 B씨에게 미리 범행 대상을 지목한 후 범행 도구를 전해줬고 후 A씨와 B씨가 납치와 살해를 저질렀습니다. 계속해서 피해 여성을 미행한 이들은 범행 하루 전날 서울로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들은 범행 당일 오후 4시 피해자의 사무실 근처에서 기다렸고 오후 7시쯤 피해자가 퇴근하자 미행을 하다 집 부근에서 납치를 저질렀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 안에선 고무망치와 청테이프, 주사기 등 범행 도구가 발견됐습니다. 피의자들은 도주 과정에서도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대포폰과 현금만 사용했고 도보로 이동하거나 택시를 여러 차례 바꿨다 하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망을 피해갔습니다.
또 대청댐 인근에서 시신을 유기한 뒤엔 옷도 새로 사서 갈아입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B씨와 C씨가 피해자 코인을 빼앗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청부 살인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선남미입니다. 네, 사건팀 백길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가장 궁금한 것이 이 붙잡힌 피의자들과 이 여성이 관계인데 아는 사이라고 하던가요? 아닙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는 아직까지 어떤 관련성도 확인된 게 없습니다. 먼저 경찰 발표에 따르면 A씨는 무직, B씨는 주류회사 직원이고 C씨는 법률사무소 직원입니다. A씨와 B씨는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다 알게 된 사이고 B씨와 C씨는 대학 동창입니다. A씨와 C씨는 이 일을 하다 B씨를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이 중 피해자를 직접 차량으로 납치한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고요. A씨 진술에 따르면 이번 범행을 제안한 C씨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남는 가능성은 이 C씨라는 사람, 법률사무소 직원이라고 했죠. C씨라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추가로 다른 공범이 있거나 하잖아요. 네, 최소 2명의 공범이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예. 범행의 제안자로 지목된 C씨는 중간 연결책일 뿐이고 살인을 청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건데요. 경찰은 오늘 살인 청부 사건인지를 확인 중에 있다면서 범행에 가담하면 3,600만 원의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A씨의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과는 달리 A씨는 자신이 꼬리에 해당하는 이른바 종범임을 주장하며 적극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현재까지는 범죄 조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살인을 청부한 이가 있었는지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범행 시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3분 만에 출동을 했는데 실제로 추적은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밤 11시 46분쯤 신고가 접수됐고 49분에 출동 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약 3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예. 출동 직후 현장을 비춘 CCTV를 분석하고 신고자 조사를 하는 등 초동 조치를 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범행 장소가 강남 아파트 주변이다 보니까 차량 번호를 빨리 알아내가지고 추적을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네, 경찰은 먼저 CCTV 화면이 번호판을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고자가 설명이 부정확했다고도 했는데요. 차종을 범행 차량과 다른 종류의 세단 차량이라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0시 33분에 지목된 차량 번호를 확인했지만 차종이 달라 약 20분 뒤인 52분이 돼서야 차량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범행 뒤 70분 후인 0시 56분쯤에서야 범행 차량에 대해 일제 수배를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강남에서 납치하고 시신 유기는 대전 대청댐에서 했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다고 합니까? 네, A씨의 경찰 조사 진술에 따르면 애초 범죄를 계획할 때부터 시신을 유기할 목적지로 대전 대청댐이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청호는 길이 80km, 면적 72.8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인데요. 워낙 큰 호수다 보니 신원 불명의 시신이 종종 발견되는 장소입니다. 피의자들이 이런 점을 고려해 시신 유기 장소로 대청호를 고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길종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선 미국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해 차별 논란을 불러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 세부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당장 배터리 생산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국 광물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문제는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 우리 돈 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효했습니다. And I'm about to sig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nto law, one of the most significant laws in our history.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각 31일 세부 지침을 발표해 최종 조립 기준을 전기차 배터리의 절반 이상이 북미산 부품이거나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가공한 광물을 40% 사용할 때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산 부품 규정에서는 양극판과 음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 물질과 소재는 부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과 FTA를 맺은 우리나라는
배터리 원료 핵심 광물을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하고 나서 미국에 수출해 최종적으로 부품을 완성해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세부 지침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며 미 재무부는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자동차 리스트와 그 규모 등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한국 업체들은 공정을 바꾸지 않고 가공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요구했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배터리 부품은 내년부터, 핵심 광물은 내후년부터 해외 우려기업 규정에 따라 조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로서는 급한 불은 껐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경제부 장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배터리입니다. 일단은 공정은 바꿀 필요가 없다. 이건 다행인데 네.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해야 된다. 이 규정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북미 최종 조립 규정에 추가 조항이 달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내수와 일자리에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 협상의 여지는 없었던 것 같고요. 앞서 리포트에 나온 보조금 규정을 충족하더라도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게 아니면 제외됩니다. 예, 보조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는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전기차는 한 푼도 받을 수가 없고요. 반면 렌탈이나 리스 같은 상업용 전기차는 별다른 조건 없이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배터리 기준이나 북미 최종 조립 조건도 충족할 필요가 없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완성된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일단 우리 업체는 이 상업용 전기차 이 판매에 집중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보조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데이터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 국산 대표 전기차 2개 모델의 미국 판매량입니다.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에 집중해야 하는 게 맞고요. 평균 5% 수준이었던 상업용 비중은 지난달 26%까지 늘었고 점차 늘릴 예정입니다. 예, 장 기자, 지금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국에서 생산해서 팔면 되는데 네. 우리나라도 미국에 생산 공장이 있지 않았나요? 현 시점으로 보면 일단 미국 엘라베마주에 생산 공장이 있긴 한데요. 예. 이게 원래 내연기관 차를 만들던 공장에 전기차 생산 라인을 추가해 지난 2월부터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산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고요. 현대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약 6조 원을 투자해 짓고 있는 전기차 생산 공장이 중요합니다.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데 2025년 상반기로 예정된 가동 시점을 더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앞서 배터리 공정은 안 바꿔도 된다고 했는데 이 네. 배터리를 만드는 광물, 이걸 중국산 광물을 쓰면 안 된다는 건가요? 네,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부를 발췌해 왔는데요. 예. 함께 보시죠. 2025년부터 외국 우려단체에서 추출, 처리된 광물은 포함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외국 우려단체가 어딘지 콕 집어서 특정하진 않았지만 미중 관계를 고려하면 중국 기업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꽤 높은 만큼 인도네시아 등 다른 공급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미국이 요구하는 배터리 부품과 광물 영내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명훈 기자였습니다. 산불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비 소식이 간절한 요즘인데요. 얼마 전 산불이 난 지리산 국립공원에 오늘 또 불이 났습니다. 오늘만 산불 의심 신고가 전국에서 10건 이상 접수됐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낙엽과 쓰레기 태우는 행위 절대 삼가야겠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산 중턱쯤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경남 산청군 대아리 지리산 국립공원 7부 능선에서 오늘 오전 11시쯤 산불이 난 겁니다. 내원사 자동차 야영장이 인근에 있는데
진화 헬기 6대와 100여 명의 진화대원이 투입돼 50여 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강원 춘천과 원주시에서도 잇따라 산불이 발생해 산림과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근 주택에서 낙엽과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 청도군에서도 농막 화재가 번진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했는데 헬기 5대 등을 투입해 53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오늘 하루만 이처럼 산불로 의심되는 신고가 10건 넘게 접수돼 이 중 4건 이상이 산불로 판명됐습니다. 건조하고 이제 바람 세기도 좀 있고 요즘 영농철이기 때문에 전답 소각이라든지 이런 쓰레기 소각 같은 게. 산림당국은 건조한 날씨 속에 강한 바람이 국지적으로 불어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엄격한 불씨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네, 메마른 땅에 가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한창 1년 농사를 준비해야 할 때인데 말라 부스러지는 흙을 보며 한숨이 깊습니다. 가뭄은 남부 지역뿐 아니라 강원도까지 이제 북쪽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감자 농사에 비상이 걸린 강원도를 장진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밭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는 7월 수확을 위한 씨감자를 심는 겁니다. 여름 감자 주 생산지인 춘천 서면의 감자 파종은 지난달 끝났습니다. 이제 싹을 틔울 때인데 농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파종이 끝난 뒤 싹이 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한데 이렇게 밭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지난달 춘천 지역 강수량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9.3mm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도 10분의 1 수준입니다. 다음 주에 비 소식이 있지만 양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보돼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하늘이 뭐든지 살려줘야지. 농민은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하늘이 살려주는 거죠. 난 작년엔 또 이제 비가 넘어와서 썩었지 나올 때. 보육지책으로 지하수를 퍼올려 축구장 200개 면적인 160헥타르의 감자밭에 물을 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입니다. 더 기다려봐가지고 안 되면 퍼야 되겠지. 분소수 깔고 인력을 사서 퍼야 되겠죠. 지난해에는 출하를 앞두고 폭염과 폭우로 감자 생산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올해는 농사 시작부터 봄 가뭄이 닥쳐 농민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난달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 불과 닷새 만에 또 마약을 투약해 이번에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의 이번 구속 결정은 1시간 남짓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남경필 전 지사의 장남 남모 씨를 태운 차량이 법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남 씨는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지만 닷새 만에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뒤 영장 발부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제 기록들이나 이런 거를 검토하고 쟁점을 판단하는데 오래 걸리는 사안인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검토가 상당히 빨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죠. 남 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에 있던 가족들은 남 씨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23일에는 자신이 사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마약을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남 씨는 2018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지난 25일 첫 구속심사 때 남 씨가 초범이 아니었음에도 풀어준 것은 마약 범죄를 엄단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너무 관대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발 닿는 곳마다 봄꽃이 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순천만에선 10년 만에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렸고요. 여의도에선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벚꽃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마음껏 즐겼던 봄날 모습을 정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년) 만에 다시 개막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 개장 첫날부터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제가 1위로 입장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어떤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10년 동안 준비하신 보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문을 연 이번 박람회는 기존 세계 정원뿐만 아니라 생태를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각양각색의 꽃과 나무가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연출하자 관람객들은 탄성을 지르며 추억을 사진에 담느라 바빴습니다. 많이 오셔서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들을 좀 풀고 가시고 이런 게 우리가 미래에 볼 도시구나 이런 걸 느끼고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울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이 연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벚꽃을 마음껏 구경하는 건 4년 만입니다.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일상의 봄을 즐겼습니다. 벚꽃이 생각보다 너무 예쁘고요. 사람들이 많아서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부터 교통통제도 시작됐는데요. 앞으로 열흘 동안 국회 뒤편 1.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를 넘긴 4월의 첫날이자 첫 주말인 오늘, 초여름 날씨 속에 봄꽃을 만끽한 하루였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전국이 벚꽃 물결인 지금 지역별로 다른 벚꽃 개화일이 언제로 특정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 취재 결과 개화일을 판단하는 특정 나무가 있고 또 만발을 결정하는 기준도 있었는데요. 이시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캠퍼스 곳곳이 하얀 벚꽃으로 물들었고 봄바람에 꽃잎도 살랑거립니다. 금방 질까봐 사진으로 남기기 바쁩니다. 만우절 기념으로 이렇게 교복도 입고 벚꽃 앞에서 사진 찍고 구경하고 봄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기상청은 지난달 19일 부산 그리고 엿새 뒤를 서울의 벚꽃 개화일이라고 공식 발표했는데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아마 꽃샘추위가 공식적으로 지나고 나서 한 1, 2주 내외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따뜻해지면 핀다고 생각하고 살았죠, 다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서울 송월동의 서울기상관측소입니다. 바로 지금 제 옆에 있는 나무가 서울의 벚꽃 개화일을 결정하는 벚꽃나무입니다. 이 왕벚나무는 키가 약 8m, 사람 가슴 높이에서 측정한 흉고지름은 58cm인 수령 약 63년의 아름드리 나무입니다. 바로 이 나무에서 핀 벚꽃이 서울의 개화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관측목에서 이미 한 가지에 3송이 이상 피었을 때 개화로 봅니다. 그리고 이 나무 전체에서 80% 정도 활짝 피었을 때 만발로 잡고 있습니다. 지친 일상, 주말엔 활짝 핀 벚나무를 보며 심신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어제 영호남을 한꺼번에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시민과 만났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도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시구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나자 관중석이 술렁입니다. 경호상 비공개로 추진된 행사에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국가대표 점퍼를 입고 등장해 공을 던졌습니다. 프로야구 시구에 나선 6번째 대통령이자 전두환,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정규 시즌 개막식에서 시구한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구 서문시장의 100주년 맞이 기념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취임 후 3번째 방문인 서문시장에서 지난 대선부터 힘을 받았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유세에서 서문시장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함성,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는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체제와 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서문시장에 이러한 헌법 정신이 살아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또 왜 정치를 시작했고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 가슴 벅차게 느낀다며 발이 닳도록 뛰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각종 악재로 지지율 부진을 겪고 있는 윤 대통령이 시민과의 소통 강화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어제 법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처음으로 대면을 했죠. 이를 두고 정치권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1년 365일 만우절처럼 사느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공격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이라며 반격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네, 다 찍어놓겠다. 네. 그러니까 나한테 돈 줬다는 거짓말을 생각하지 마라라고 달고 광고를 했던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이 CCTV를 들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국민 사기극이라 공세를 펼쳤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CCTV는 회로도 연결되지 않은 모형이라고 합니다. 1년 365일을 만우절처럼 살고 있으니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자조차 믿어도 될지. 새 지도부 출범 4주차에 들어섰지만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지면서 대야 공세와 민생 행보로 지지율 반등을 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사정정국을 조성한다며 검사 정부의 야당 탄압이라 맞섰습니다. 사정정국을 조성한다고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야당 탄압, 국민 감찰을 멈추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의 거센 대치가 주말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내일 전주를 찾아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만간 법원에 출석합니다. 수갑은 차지 않고 비공개 머그샷을 촬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워낙 민감하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구정수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주 지방법원 앞에 경찰 차량이 줄줄이 배치되며 경계가 더 삼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 중계팀도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비용 지불을 두고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4일 출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nd we'll proceed to see a judge at some point. Plead not guilty.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맨해튼 지검에서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하고 지문과 유전자 채취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른바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 수갑을 차는 일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The New York police policy that basically prohibits mugshots from being released to the public. They could leak. They've leaked. 미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의 마녀 사냥식 기소라고 주장하는 만큼 지지층 결집을 위해 오히려 머그샷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치적 민감성을 의식한 듯 바이든 미 대통령은 말을 아꼈습니다. The indictment? I have no comment on that. Mr. President. Protest in the wake of the indictment? No, I'm not going to talk about Trump's indictment. 미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성추문 입막음 사례를 조사했는데 이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려는 취지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모았습니다. 제주 애월읍 교차로에서 3중 추돌 사고로 2명이 숨졌고 전주에선 달리던 BMW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1톤 화물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119 구조대원이 구겨진 운전석 문을 간신히 열고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제주시 애월읍의 한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5시 20분쯤입니다. 목격자가 이제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발생하면서 차량 전도된 걸 보고 저희 쪽으로 119 신고하신 거예요. 중앙선을 넘은 1톤 화물차가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SUV와 경찰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40대 남성과 SUV 운전자가 숨지고 경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운전자가 긴급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엔 강원도 춘천시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고 오늘 오전 9시 45분쯤 강주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도 불이 나 정비소 내부 차량과 시설 2개동 일부를 태웠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요즘 햄버거 시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0만 원 넘는 해외 유명 햄버거 브랜드가 속속 문을 열고요. 또 편의점에서는 단돈 780원에 살 수 있는 햄버거가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 이렇게 양극화가 뚜렷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은 어디로 향할지가 궁금합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동그란 빵 안에 든 두툼한 패티와 신선한 채소, 윤기가 흐르는 치킨까지. 14만 원짜리 햄버거로 유명세를 탄 이 브랜드는 2, 3만 원대로 가격을 낮춘 새 매장을 열었습니다. 고기 대신 들어간 버섯 패티와 걸쭉한 쉐이크가 유명한 이곳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에 첫 발을 내디딘 후 여전히 많은 고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제 햄버거 브랜드도 지난해 한국에 들어와 강남에 첫 매장을 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이름을 알린 유명 햄버거 브랜드들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속속 상륙하면서 세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앞서 진출한 이 햄버거 가게에서 길만 건너게 되면 또 다른 유명 브랜드가 6월 오픈을 앞두고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어떤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교두보로 강남 매장을 만들어서 이제 아시아권에 그 프랜차이즈 매장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하게. 해외 유명 브랜드라는 점이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라는 기존 인식을 옅게 만들었습니다. 19,000원. 기왕이면 맛있는 걸 먹자. 원래 미국에 있는 브랜드잖아요. 가볼 만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게는 1, 2만 원대에서 많게는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은 부담입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써가면서 수제버거를 먹을 만큼의 가치를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프리미엄 반대편에서 저렴한 한 끼 역할을 하겠다는 햄버거도 있습니다. 카드나 통신사 할인을 붙여 1,000원 이하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비싸서 인기를 끌고 아주 싸야 팔리는 가격 양극화는 햄버거도 예외는 아닙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이번 기사엔 봄꽃을 더욱더 신나게 즐기는 방법 담아봤습니다. 바로 3년 만에 돌아온 봄꽃 관광열차입니다. 경주와 구례, 진해 등 전국의 봄꽃 명소를 향하는데요. 정부가 열차 운행도 늘리고 또 최대 5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최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군산으로 향하는 주황색 관광열차. 안에는 온돌방도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까운 곳이지만 특이한 여행을 한번 하고 싶어서 온돌방 기차를 타고 여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열차 안 카페는 봄꽃 나들이로 설레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로 들뜹니다. 코로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이제 많이 놀러 다니지 못했는데 마스크도 해제되면서 이제 열차도 조금 더 자유롭게 타게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열차가 서는 곳마다 반가운 봄나들이가 느껴집니다. 재밌어요. 동물 만나니까 재밌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희 신랑이 너무 좋아하네요. 따뜻해졌어요. 덥네요. 기온이 올라가고 일찍 봄꽃이 피면서 나들이 나온 사람들은 3년 만에 노마스크를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코레일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5월까지 봄꽃 관광열차를 대폭 늘리고 할인율도 최대 5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4월 한 달간 매화, 진달래, 수선화 등의 봄꽃 명소인 경주와 구례, 진해로 떠나는 관광열차를 24회 추가로 운행하고 지역 축제와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특별열차도 14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오늘 프로야구가 개막했습니다. 11년 만에 모든 구장에서 매진 기록을 세웠고요. 팬들은 뜨거운 관심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있죠. 떨어진 경기력을 다시금 끌어올리는 건 숙제입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야구장 주변을 가득 채운 사람들.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날씨에도 관중석은 빈틈없이 가득 찼습니다. 되게 어려웠었어요. 너무 덥지만 너무 좋고 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온 가족이 나와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팬들의 환호에 부응하듯 첫 경기부터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이승엽 감독이 이끄는 두산은 연장 11회까지 치열한 승부 끝에 로하스의 역전 3점 홈런으로 롯데를 12대10으로 꺾었습니다. 우승 후보로 꼽히는 KT와 LG의 맞대결에서는 벤자민의 역투를 앞세운 KT가 11대6으로 이겼습니다. SSG는 개막 1호 홈런을 기록한 추신수와 역대 최소 경기 150승 달성의 주인공이 된 김광현을 앞세워 기아를 4대1로 꺾었습니다. 키움 하나전에서는 괴물 투수 안우진이 자신의 최다 탈삼진 기록을 경신하며 홈에서 하나를 3대2로 제압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 개막전 10만 관중으로 시즌을 시작한 프로야구가 팬들의 응원에 걸맞은 경기력으로 다시 신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지난 우루과이 평가전 이후에 김민재 선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국가대표 은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의 불화설, 이제는 96년생 선수들 사이에 파벌 소문까지 나는데요. 김민재 선수, 오해로 인한 일이었다면서 소민도 부인하고 또 해명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우루과이전이 끝난 뒤 김민재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좀 힘들고 좀 멘탈적으로도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고 당분간이 아니라 그냥 지금 소속팀에서만 집중할 생각입니다. 김민재의 이 발언이 대표팀 은퇴 시사로 기사화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비슷한 시각 손흥민은 대표팀을 위해 뛰는 건 영광이란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재와 손흥민이 SNS 계정 관계를 끄는 흔적이 나오자 불화설에 불이 붙었습니다. 김민재는 오늘 소속사를 통해 흥민이 형이 항상 대표팀 소집이 끝나면 그런 글을 올리는데 제가 했던 인터뷰로 인해 오해했다며 따로 연락해 사과했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재와 손흥민은 현재 SNS 계정을 다시 연결한 상태입니다. 김민재는 대표팀 내 96년생 라인이 파벌을 만들고 있다는 말은 정말 당황스러운 이야기라며 파벌설도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 전국에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 윤중로의 모습인데요. 축제가 시작하기도 전에 연분홍빛 벚꽃이 가득 들어찬 모습입니다. 내일도 하늘은 맑겠고요. 봄 햇살은 더욱 따사롭겠습니다. 단 산불이 비상입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 경북 내륙으로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곳곳으로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영남과 제주는 바람까지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산을 찾는 분들은 작은 불씨도 세심하게 살피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맑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권은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전국적으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아 약간 덥겠습니다. 서울은 26도까지 올라 마치 초여름 같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25도, 대구 21도, 부산 1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에는 전국에 봄비가 흠뻑 지나겠고요. 이후로는 기온이 약간씩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봄꽃이 절정에 오른 휴일입니다. 김정환 기자가 담아온 진해 군항제 벚꽃 모습 전해드리면서 뉴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